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온지 꽤 됐고요. 이제 한 4개월 반 정도 지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새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뭐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 중금속이니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거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그냥 이슈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PFOA라고 하는데요. 이건 과불화 옥탄산이라고 하고요. PFOS는 과불화 옥탄 술폰산이라고 합니다. PFHXX는 과불화 핵산 술폰산이라고 합니다. 뭐 화학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그냥 PFOA, PFOS 뭐 이런 등으로 부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해성이겠죠. 유해성 잠깐 살펴볼게요. 근데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PFOA는 간이나 췌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참고로 췌장암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한 번 걸리면 생존율이 약 3%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을 잘하죠. 그래서 굉장히 암 중에서 최악의 암으로 꼽히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다음 PFOS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과 생식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심각하게 인체 면역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보통 면역하면 감기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암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반응을 약화시킨다는 거. 그다음에 태아의 나중 출생 체중,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불화 핵산 술폰산을 알려진 것도 뭐 대사장애 유발,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경을 쓰는 물질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히 다른 게 많잖아요. 사실 유해한 것들이. 그런데 유독 왜 이 과불화물에 대해서 이런 특히 선진국 위주로 신경을 많이 쓰느냐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이게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배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화학적으로요. 매우 안정합니다. 너무 안정하니까 저희 같이 뭔가 개발하는 분야의 사람들은 사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코팅 제품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별명이 영어로도 forever chemical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흡수됐을 때 이게 분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분해가 안 돼도 잘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잘 배출도 안 됩니다. 대사작용을 거쳐서 배출되지도 않고요. 심지어 혈액, 간, 신장 등에 장기간 머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장기간 머무면서 분해도 안 되면서 이게 계속 우리한테 해를 가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과불화물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그래서 오늘 약간 수돗물 관련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취수원이 있겠죠. 주로 이제 강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4대 강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환경부 공식 자료입니다. 여기 BOD라고 나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물이 더 오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12년을 보시면 여기 약간 하늘빛 나는 것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주로 이제 영남 지방에 물을 공급하죠. 약간 파란색 기운이 나는 게 바로 한강인데요. 이 한강은 주로 이제 수도권 공급하고, 금강 같은 경우는 이 충청권 주로 공급하고요. 영산강은 노란색은 이거는 주로 호남 지방에 주로 공급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21년도까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래도 수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D를 한번 살펴볼게요. COD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낙동강이 제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18년도까지 좀
좀 갑자기 2018에 좀 증가를 해요. 증가를 했다가 그리고 다행인 건 좀 관리를 해서 그런지 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증가 추세 있지 않다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낙동강이 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오염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낙동강 주변에 여러분 산업단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낙동강 주변에 산업단지만 200개가 넘습니다. 산업체가 200개가 아니라 산업단지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뭐 회사가 몇십 개에서 몇백 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공장들, 이런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폐수들을 나름 관리해서 버리죠. 폐수 처리해서 버리는데 희석하거나 뭐 폐수 처리해서 버리지만 100%다 버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동강이 좀 더 오염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수질 검사할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인이거든요. 인인데, 총 인의 수치를 봤을 때, 예전엔 2012년도에 낙동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뭐 약간 좋은 수준이었는데, 역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도 영산강, 호남지방의 영산강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운 수치가 보인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영향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소입니다. 총 질소 양도 부영향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역시 낙동강의 수치가 제일 높다라는 거는 쉽게 아마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를 이제 취수원으로 해서 이걸 이제 깨끗이 해서 우리 이제 수돗물로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뉴스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 5년 전이죠. 대구 수돗물 과불화물 농도 높아. 또 물사태, 시민 불안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왜 또라는 말이 붙었냐면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낙동강 페놀 사태가 터집니다. 뭐 엄청났었죠. 94년도에 또 낙동강 벤젠 톨루엔 검출 사건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 대구의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 과불화물, 아까 그 위험하다는 과불화물 농도가 0.078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찍힙니다. 이제부터는 단위를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 말씀드리면 단위는 이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기준치가 0.07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치 이상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럼 대구만 문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은 더 높았어요. 기준치를 넘는 역시 0.1 영구 수치가 찍혔다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1년 지나고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집니다. 낙동강 원수, 그러니까 정수하기 전의 상태를 원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수, 깨끗이 한 물에서 발암물질, 과불화물이 미량이지만 검출이 됐다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화명 정수사업소, 이게 낙동강 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사업소들인데, 화명이란 덕산 지역에서 그 정수, 그러니까 깨끗이 한 물이에요. 했는데 0.007.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낮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검출이 된 거예요. 미량이나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수질검사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해보면 PFOA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20년과 2022년인데요. 화명정수장 원수입니다. 원수가 0.016이죠. 근데 정수 깨끗이 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게 아니라 약 30% 정도만 제거가 됩니다. 덕산 살펴볼까요? 덕산도 보시면 정수 작업을 거쳐도 약 35%만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65%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2022년,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시간이 지났고 뭔가 더 좋아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0.014 약간 수치가 떨어지긴 했는데 정수를 해도 제거율이 약 36%. 근데 덕산 같은 경우는 그 원수 기준으로 보면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정수를 해도 약 23%만 깨끗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작업을 거쳐도 미량이나마 남아 있다라는 거 2022년도까지 보면요. 더 충격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명장 정수장을 보면 2022년에 원수에선 검출이 안 돼요. 없어요. 예. 검출한 게 이하거나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데 정수 깨끗이 했더니 이상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충격적이죠? 깨끗이 했는데 물이 숫자가 더 증가해요. 검출한 게 이상으로 찍혔습니다. 0.005면요. 예. 미량이지만 나온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게 부산시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구시 상소사업본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어려운 자료입니다, 참고로. 저도 어렵게 확인했는데,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참고로 이 자료는.
아마 일부러 뺀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낙동강 과부하물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한 자료를 따르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몇 년도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2020년이나 2019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보면 거기서도 특이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낙동강 검사 결과입니다. 과부하 옥탄산 PFOA 가지고 했는데 날짜별로 검사를 측정한 거예요. 그중에 제가 이상한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원수 깨끗이 하기 전 수치보다 정수하게 되면 늘어나는 경우들이 꽤 보여요. 0.013인데 정수하면 늘어나죠. 여기도 0.031인데 늘어나죠. 거의 0.013 여기 7월 20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거나 그러니까 정수래도 이게 전혀 못 골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6월 24일도 보시면 더 늘어나 있습니다. 미량이나마 늘어나 있습니다. 이상하죠. 과부하 핵산 술폰산 결과 살펴볼까요? 더 충격적입니다. 7월 11일 볼까요? 0.002였어요. 근데 어때요? 확 늘어나죠? 30배 이상 늘어납니다. 어떤 데는 40배 이상 늘어납니다. 4배가 아니라 40배 이상 정수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정말 엄청난 정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도저히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 수치만 보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부산시 나온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정수라면 더 수치가 증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왜 증가했느냐? 추정을 해봐야겠죠. 추정을 한다면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활성탄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거치는데 활성탄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활성탄에서 막 이런 이물질들을 달라붙게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게 계속 쌓이는데 그 쌓였던 것들이 계속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수한 물에서 그런 것들이 그 빠져나온 것들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현재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정부 입장문이나 이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평생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당연히 뭐 뭐든지 기준치 이하면 뭐 항상 위험성이라는 건 노출 횟수, 노출 시간, 결국 노출된 양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기준치 이하니까 뭐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결과를 따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요거를 반영해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22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EPA라고 미국 환경보호청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어떤 입장문을 낸 걸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원문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약간 이제 업데이트해서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제 전문가 의견 종합해서 그 입장문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냈는데 뭐냐면 거의 뭐 0에 가까운 이게 여기 니어 지로라고 나오죠. 0에 가까운 아주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인체 해를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미량이 0에 가깝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빠지면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잘 빠지고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장을 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2022년도에 아까 22년도까지 막 그런 결과들 나왔잖아요. 미량이나마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도 0.01은 나온다. 물론 기준치 이하지만 이건 나온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처리 능력이 높은 입상 활성탄 교체 주기를 축소하겠다. 그동안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일이 나온 겁니다. 원수보다 정수가 더 수치가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축소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24년도가 완벽하게 결과 나오려면 2025년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 수돗물 품질 보고서입니다. 먼저 대구시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공식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아마 이제 자료를 원본 그대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글자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면 70개 항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디에도 과부하 화물 얘기가 안 나옵니다. 2023년 보고서이기 때문에 2022년도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2024년도 뭐 최근에 열린 무슨 위원회들이 있어요. 수돗물 뭐 품질관리위원회, 대구시에서 열린. 거기서 나온 회의록들을 봐도 과불화물 결과가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고, 혹시 알고 계신 관계자나 그걸 찾으신 분은 저한테 뭐 댓글이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는지 뭐 사이트든 아니면 자료를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2022년도에 뭔가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그럼 23년도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24년도 결과 있을 거 아닙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최근에 자료 2023, 2024년도에 과불화물 결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찾으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공식 자료에. 항상 이 70개 그냥 기본 항목만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70개 항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과불화 화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공개해 주셔야 뭐 2차 검증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도시도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요, 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구별로. 뭐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별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글자가 너무 빽빽하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70개라고 말씀드렸죠. 대구시 그 공개된 게. 서울시 자료 보면 171개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의 어떤 특정 지점 뭐 노인복지관에 가서 물을 틀어요. 그 수돗물 가지고 이제 측정한 겁니다.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다 불검출, 과불화물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검출이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다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이게 공개가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낙동강을 취소원으로 하는 곳들도 좀 공개를 해주셔야, 최근 자료 공개해줘야 뭐 2차 검증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동안은 그 극미량, 기준치 정해놓고 기준치 이하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미국도 입장문이 바뀌었고요. 극미량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몸에 쉽게 안 빠지는 포레버 케미컬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극미량도 나오지 않게 하는 걸로 우리가 정책을 완벽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서울시 결과 보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취수원 상태 다르니까 아까 낙동강이 상대적으로 더 오해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아예 안 나온 수준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건 명확하죠. 그다음 활성탄 교체 주기를 아까 뭐 1년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제 생각인데 이 결과들을 보면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이나 3개월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훨씬 더 교체 주기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겁니다. 취소원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취소원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작업이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걸 좀 바꿔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결론은 추가로 이 낙동강을 취소원을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수돗물 관련된 지역마다 좀 검사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사할 때 그냥 기본적인 검사 말고도 추가로 과불화물 결과도 좀 해달라라고 공적 요청을 해야,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해야 자꾸 이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검사 받으시기 바라고, 뭐 그런 검사를 당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금 이제 가정에서 이거 바로 뭐 수돗물 같은 거는 좀 필터 등을 좀 활용해서 좀 활용한 다음에 좀 음용수로 활용하시기를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정수기 회사 뭐 홍보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정수기 종류도 많잖아요. 그 내 방식도 다양한데 특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과불화물도 다 걸러내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과불화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오늘 주로 이 물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수돗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과불화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